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당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변화된 커리큘럼 소개와 함께 정말로 재생들을 비롯한 개념이 끝난 학생들한테 유효한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최대한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독해 한자 문법을 한 번에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잡을 수 있는 독한문 거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한문 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생소할 텐데요. 이 거리는요, 초시생 분들을 위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첫 번째, 재시생 분들. 그리고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개념 학습이 한 번 끝난 수험생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본서의 개념 학습. 그죠? 기본서 학습이 끝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거리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러한 어떤 독한문 거리, 독해 한자 문풀을 한 번에 잡는 거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정말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가장 약한 게 바로 독해와 한자, 가장 지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커리를 구성을 하게 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은 바로 학생들의 상담 때문이었어요. 학생분들이 이번에 2024년도 변화된 선제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하셨고 이 커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답은요, 제가 따로 영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재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선생님,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평점이 너무 높아져서 정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럼 다시 공부를 할 때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 왜냐면은 전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공 필수가 되었으니까 국어가 전반적으로 난도가 낮아졌는데 과연 국어에 대한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면 좋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특히 재학생분들이나 개념을 한 번 끝나신 분들한테 예전에 국어가 표점이 가장 높았던 시대처럼 무조건 매일 열심히 죽어라고 시간 많이 투자해서 우선적으로 해라. 그때도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 시험은요, 평점을 잡아야 돼. 근데 이미 평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어만 열심히 한다고 합격한 시험이 아니야. 국어와 함께 전체 영역에 골고루 평점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부터 7월부터 파이널 전까지 저희가 이번에 파이널을 땡겼죠. 그래서 정말 좋은 문제를 준비하였다고 했는데 7월부터 파이널 전까지 기본 개념 학습을 다시 돌리기 부담스러운 그리고 전공을 비롯한 타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그러나 국어는 항상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커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담 없이예요. 근데 부담은 없으나 정말로 큰 효과가 있을 독해와 한자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커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잠깐 보시죠. 이게 국가직과 지방직의 문항 분석인데요. 일단 독해가 가장 많이 나온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한자 문제예요. 한자가 보시면은 올해 국가직도 올해 지방직도 정답률이 1위, 오답률이 1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국가직은 오답률 4위가 한글맞춤법이었고요. 지방직은 오답률 3위가 한자 어휘였어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전반적으로 난도가 낮아졌죠.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공무원 합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독해지만은 이른바 평점이 높아졌을 때 마지막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되는데 그 한 문제를 더 맞기 위한 킬러 문제는 한자와 한자 어휘, 한글 맞춤법 같은 지식형 문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내년에는 독해에서도 어려운 문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죠? 올해 국어를 100점이나 95점 못 맞으셨던 분들 상위권 학생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뭐에서 틀렸죠? 한자나? 한자 어휘나 여기서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모든 재생분들의 공통적인 건 그거예요. 국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기는 지금 너무 부담스럽게 되었다. 한번 이미 다 돌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의 대표가 한자 같은 지식형이고 또 하나 독해는 꾸준히 해야만 되는데 학습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 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문법을 공부한다. 그럼 하루에 4시간 죽어라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문학을 공부한다. 하루에 4시간 죽어라 지문 분석 좀 하세요. 독해를 하겠다. 독해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4시간 신유형이나 어려운 문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한자를 공부하겠다. 하루에 4시간, 8시간 미친 듯이 한자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부터 접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쵸, 한자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나 한자에 대한 부담은 크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누구나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한자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 앞에만 새까맣다? 그리고 뒤에는 사실은 공부를 안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제가 한자를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이런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진짜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자를 비롯한 그런 어떤 파트에 대해서 가는 거 솔직히 부담은 커. 근데 공부는 안 하거나 못 하거나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2023년도 인역처 발표 지금 굉장히 또 까마득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걸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앞으로의 출제 경향 기조를 정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역처가 2023년 1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거기 맨 끝에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현행 공무원 시험에서 직무 수행 필요 역량 중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국어에서는 맞춤법과 한자는 줄이고 추론형 문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올해 발표를 했는데 이제 수험생분들이 계속 문의를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기존의 출제 기조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올해 자, 인역처 발표에 따라서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맞춤법은 4문제에서 2문제를 줄였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콕 찍어가지고 한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한자는 오히려 한 문제를 유지하던가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추론형 문제, 정말 저희 추론형 특강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안 나왔잖아, 추론형 문제가. 그쵸? 그러면 이 발표를 어떻게 봐야만 될 것인가? 아,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그냥 없애고 여태까지처럼 공부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발표를 했는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했더니 인역처는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예 기간이 그쵸,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왜 지금 인역처 발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자를 틀리신 분들은 앞으로도 한자가 계속해서 강화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무도 그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한자가 반드시 한 문제, 2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도 솔직히 그 생각만큼 한자를 공부하세요, 못하세요?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생각을 했을 때 2024년의 경향을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 충분히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나온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솔직히 학생분들은 부담만 느끼지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상황, 부담은 커. 그런데 학습은 하지 않은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그죠? 독한문 거리를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겁니다. 딱 하루에 1시간만 두자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독한문은 뭐냐면은 하루에 1시간씩 독해야 산다, 술술한자, 멜고 문풀을 결합해서 하는 거예요. 딱 하루에 1시간이면 됩니다. 이거를 11월 그쵸, 여러분들 파이널 전까지만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모의고사 때 전혀 부담 없이 국어를 완전히 정리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일단 독해야 산다는 워낙에 잘 아시니까 충분히 독해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고요. 특히 2024년에는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추론 강화형으로 지금 독해야 산다를 준비를 하고 있어. 조금 이따 공개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로 독해 추론형에 대해서는 거의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독해야 산다와 함께 2024년판 독해야 산다를 풀면은 정말 어떤 문제가 나도 걱정이 없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국어 워낙에 잘 아시죠, 여러분들. 매일 국어 1, 2, 3, 4에서 1은 기본 확인편. 점점 난도가 높아지다가 마지막 4에서는 추론 강화로 끝나지 않습니까? 얘는 일종의 문풀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해야 산다와 매일 국어는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컬이지만 여러분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게 바로 뭐냐면 술술 한자예요. 자, 술술 한자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강의가 36강인데 공무원 시험 빈출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술술 한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자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술술 한자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한자만 합니까? 한자, 어휘, 한자 성어를 한 번에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술술 한자는 한 강의요 약 25분 정도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PPT에 이따만 한자가 뜨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술술 한자 1강에서 나타난 한자가 나중에 뒤에서 반복됨으로써
1강부터 36강까지를 쭉 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한자와 어휘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한자가 강의 시간 25분 정도고요. 어휘까지 잡아준다는 걸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수술 한자가 딱 이게 지금 36강뿐이 안 되고 강의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분들이 선생님 그럼 정말 그 방대한 한자가 요것만 한다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맨날 물어보는 게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아, 그것만이라도 하라고 항상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적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게 그 지방직 구급의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은 뭐 장관, 그 다음에 보상, 결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찍어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보상 똑같이 나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뭐 결제. 이게 뭐 다른 것도 다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서 다 제가 해드린 거예요. 기본서도 있고. 그런데 딱 25분짜리 강의의 압축판인 술술한자에서 솔직히 다 나온단 말이야.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 자, 술술한자 다시 한번 25분짜리 강의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전공이라든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지금은 국어에 많은 시간 투자하기 힘들어요. 선생님, 저는 제2생인데 전체를 한번 돌렸기 때문에 좀 과하게 지금 전체를 다시 듣긴 좀 힘듭니다. 선생님, 저는 나머지는 잘하는데요. 어떻게 한자에서 이번에 한 문제가 날아가서 합격을 못했어요. 이러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정말 이 쿼리를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 짜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매일국어라고 하는 그 쿼리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전범위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게 강의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이제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10분 정도의 문제를 풀고 50분 정도의 여러분께서 강의를 듣게 되죠. 그럼 이게 1시간이야. 그럼 전범위 우리가 문제풀이를 같이 연습해. 문학이나 한자 성어까지 문법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술 한자는 몇 분? 그쵸. 강의 듣는데 외우는데 문제 푸는데 25분 정도가 들어요. 이 안에 문제풀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독해선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풀고 강의 듣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분이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오늘 전공이라든지 딴 과목을 해야 되는데 국어를 손 놓고 있으면 완전히 까먹잖아. 특히 한자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하루에 4시간, 8시간 막 집중해서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야. 짤막하게 해서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계획을 나는 아침, 점심, 저녁에 1시간만 국어를 투자하겠다. 매일 국어, 그렇죠? 문제 풀고 해설 들으시고, 그 다음 화요일은 술술한자 독해, 그 다음 매일 국어, 술술한자 독해, 매일 국어, 술술한자 독해를 하게 되면은 술술한자가 전체가 36강이란 말이야. 그치? 이게 전체가 36강이야.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나, 둘, 셋, 그렇죠? 3개를 듣죠. 그러면은 한 달이면 12강을 듣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강의 수를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이 10월이 됐는데 요것만 따라 하더라도 7, 8, 9월까지 해서 우리가 한자를 9월까지 해가지고 한자를 갖다가 주요 한자를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전체 쿼리를 짜 드리냐 하면은 아까부터 계속했던 거 누구나 부담을 느끼는데 누구도 하지를 않아. 그쵸? 근데 여러분들 한자가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바탕 속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4시간씩 투자할 수는 없잖아. 딱 일주일에 3번만 20분, 30분만 정말을 저를 믿고 투자를 해보세요. 술산자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외워집니다. 변별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순술한자를 한번 이렇게 끝내보시고요.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번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그 정도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 독해,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문풀을 한꺼번에 잡자거나 하루 1시간 프로젝트예요. 이게 바로 독한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학습 시간 항상 부족하다. 부담은 느끼지만 공부는 안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젠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줄이면서 계속 불안에 떨지 말고 차라리 1시간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2023년도 인역처 발표를 우리는 항상 상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올해 출원형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한 문제가 안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올해 한자 문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인역처는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지 앞으로 계속 한자를 내겠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자를 손 놓을 수 있냐? 아니야. 그렇다고 한자를 미친 듯이 하냐? 그것도 아니야. 딱 이 정도 하시면은 올해 정도 수준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하루에 1시간만 독학문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요구하는 건 뭐죠? 좋은 자료와 좋은 강의는 제가 준비하겠다. 다만 성실함으로 따라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특히나 지금 그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셔서 그리고 한자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전국의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불안감을 버리시고요. 최소한의 노력과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1시간짜리 커리 독학문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함이에요. 이 커리만 따라오시고요. 저희는 부담 없이 공부하시다가 11월에 파이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독학문 커리를 시작하시고요. 현재 여러분들 모든 강의 다 촬영이 돼 있어요. 수술한자는 완강을 해서 이미 올렸고요. 독해산다는 독해산다 1, 2, 3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추론 강화형으로 새롭게 구성된 독해산다는 조만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외국어는 8월부터 오픈이 되지만 그 전에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2023년 거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2024년도 외국어 개념 확인 1편은 기본서 강의가 시작된 다음에 8월에 바로 공개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감을 버리시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